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활주로 위치와 운영 계획 등을 발표했는데요. 반대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된 지 석 달 만에 열린 중간보고회. 용역지는 오는 2045년 제주도의 항공 수요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보다 600만 명 감소한 3,8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구 변화와 관광 수요 감소 등 최근 자료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재예측하였습니다. 총 합계 4,100만입니다. 기존 공항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기존 공항은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일부, 이 공항은 저가 항공사와 외항사가 사용하는 등 항공사별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활주로 위치와 방향은 소음과 편입 가구수,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사전 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란살리에서 수산리로 이어지는 구간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종합 분석 결과 원안이 활주로 배치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주민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어떤 루머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군시설이 들어온다고 되면 그 전에 지역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할 계획도 없는 거고요. 보고회에는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 등 반대 주민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거 불참했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면서 참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마치고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에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의 근거인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과 조작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 시점에서 열린 중간보고회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랜딩 카지노가 신화 역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7배 가까이 확대했었죠.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드림타워에도 카지노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의회에서 카지노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막겠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봉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장 건물이 없어지거나 재건축할 때 또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만 카지노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도민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지노 대형화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가운데 6곳이 외국인 소유여서 수익이 증대돼도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어 적절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는 그 도박장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카지노 업계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카지노가 컨벤션과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한 복합 리조트로 육성돼야 할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글로벌을 지향하는 발전적인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찬반 이전에 카지노 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부작용 장치를 사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를 토대로 이 관광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카지노 조례 개정을 두고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이상봉 의원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조례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단지 신라호텔의 마제스타 카지노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제스타는 지난해 60억 원의 손실을 보는 등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리자 대기업이나 해외 카지노 전문 기업에 카지노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하얏트 호텔 카지노가 1,200억 원에 팔려 제주 신화월드로 이전했고 지난해에는 롯데호텔 카지노가 430억 원에 팔려 드림타워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제주 지역 대기업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보따리상 따이공들이 싹쓸이 쇼핑에 나섰기 때문인데 정작 지역 상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면세점 건물을 중국인들의 행렬이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빗속에도 우산을 쓰고 빽빽히 줄을 서 있는 중국인이 300여 명이나 됩니다. 앞쪽에 줄을 선 중국인에게 또 다른 중국인이 다가가 지폐를 수북히 쥐어주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你几点来了？昨天晚上在这排的队。常常来这吗？一个月来几次吧，来2次到3次。 오전 9시 반 면세점 문이 열리자 밤새도록 줄을 섰던 중국인들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갑니다. 면세점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길게 줄을 늘어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국산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속칭 따이공으로 불리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사재기한 면세품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팔려나갑니다. 이걸 혹시 뭐 판매도 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그냥 위샤트에서 통해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들의 매출액은 사드 사태 이전보다도 60%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자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따이공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업화된 따이공들이 대기업 면세점으로만 몰려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체 관광이라든지 개인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따이공들만 면세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의 안 와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제주 지역 면세점 매출액이 늘었다며 한 곳을 더 늘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관광 정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인 수포자를 만들지 않겠다며 대구시 교육청이 중학교 수학교실에 보조 강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 옆에서 보조 강사가 수업을 돕는 1수업 2교사제인데 학생과 교사 모두 반응이 좋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3학년 수학교실입니다. 한 교실에 교사 2명이 인수분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강사가 도움을 주는 1수업 2교사제입니다. 학습 지원 강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의 학습 진도에 따라 1:1 개인 지도를 합니다. 수업을 공개해야 되는 것도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설명할 때 또 애들 개개인 지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조 선생님께서 학생들 개인 지도 해주시니까 애들도 훨씬 수월하고 또 개념 지도 같은 게 좀 정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원 자격이 있거나 수학을 전공한 학습 지원 강사는 일주일에 14시간가량 수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꾸실 때 보조 선생님 계셔가지고 모르는 걸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을 포기한 학생, 수포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0개 학교에 24명으로 시작한 학습 지원 강사는 올해는 44개 학교에 6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수업 2교사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80개 중학교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좋은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1시간에 2만 원 수준인 강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은 만큼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북부 18도, 서부 16도, 남부와 동부는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22도, 서부 19도, 남부 21도로 예상되고요. 저녁에 북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흐린 가운데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종일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는 해무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연이나 결항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시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모세기관지염에 감염돼 해당 산후조리원이 폐쇄됐습니다. 제주보건소 등에 따르면 제주 시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한 신생아가 어제 모세기관지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신생아 5명도 추가 증상을 보여 폐쇄 조치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세기관지염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에 의해 주로 감염되며 신생아나 노약자의 경우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년 전 제주 바다로 밀려와 큰 피해를 줬던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가 제주 앞바다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 동쪽 해역과 남부, 추자도 주변 해역에 괭생이 모자반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은 선박 스크류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주고 양식장 그물에부터 시설물 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주 4.3 수영인들의 재심 재판 과정을 담은 사진전이 다음 달 21일까지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이규철 작가가 재작년 재심 청구 때부터 지난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과정을 촬영한 사진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어제 열린 개막식에는 4.3 단체와 일반 관람객 등이 참여해 수영인들과 함께 사진을 둘러보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제9회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지질과 생태 분야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으며 수월봉 엉알길과 당산봉, 차귀도 등 3개 코스를 돌며 자전거 발전기 체험과 재생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수월봉 트레일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2010년 이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연휴가 겹치면서 이 기간에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5,000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주간을 맞아 국내외 항공편과 대형 크루즈 등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12,000여 명, 일본인 관광객은 3,00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중국인 관광객은 42% 증가했고 일본인 관광객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전용 수거차가 추가 배치됩니다. 제주시는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들여 해양 쓰레기 전용 차량 6대를 구입하고 다음 달부터 화북과 2호, 외도 등 6개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7개 읍면에서 해양 쓰레기 운반 전용 차량을 처음 운영했고 올해 바다지킴이 3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가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9,600톤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